안녕하세요. 디지털 피닉스입니다. 2022년 3월 23일 리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SEC와 리플사의 소송에서 SEC는 또 한 번 더 소송에 관한 연장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오늘 리플사의 변호사 제임스 K 필란 변호사는 4번 판사에게 SEC의 연장 신청을 거부해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리플사의 CEO인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SEC의 이러한 모습들은 미국 전체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공격이라는 발언을 함과 동시에 SEC는 도대체 지난 3년 동안은 증권 여부나 보안에 관한 명확한 정보를 주지 않고 있었는지에 대한 상당한 의문을 가지고 있었다고 발언하였습니다. 물론 SEC 같은 규제기관은 언제 어디서나 이렇게 리플사에게 하는 것처럼 모든 암호화폐에 이렇게 소송을 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전에 어느 정도 이런 부분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규제기관으로서의 각 대상 기업들에게 고지를 해야 할 역할도 있습니다. 그 기본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리플사가 SEC에게 공정한 고지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입장을 바꿔서 시청해주시는 분들이 리플사처럼 사업을 좀 크게 하신다고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10년 동안 열심히 기술력 향상시키고 전 세계적으로 역량을 키워왔습니다. 그런데 자고 일어났더니 SEC라는 규제기관에서 10년 동안 아무 말이 없다가 당신들이 잘못을 했으니 소송을 걸었습니다. 사업을 접던가 벌금을 몇천억을 내라고 합니다. 지금 SEC가 하는 행동들이 이렇습니다. 이에 대해서 리플사의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우리는 이 사례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SEC와 맞서 싸울 것이며 우리의 주장이 맞다는 것을 반드시 입장하여서 미국에서의 암호화폐 업계에 대한 규제에 대한 명확성을 가져올 것이라고 당당하게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장 핵심 중 하나는 리플사가 4번 판사에게 SEC의 연장 신청을 거부한다고 요청한 것이 아닙니다. 리플사가 거부 요청을 4번 판사에게 보낸 서한에서의 핵심 내용은 사건 자체를 즉결 심판으로 넘어가 달라고 요청을 한 것입니다. 이 즉결 심판을 요청할 때에는 요청하는 곳에서 보통 승리를 확신할 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상대방이 승소할 가망성이 전혀 없으니 SEC가 승소할 가망성이 전혀 없으니 재판을 빠르게 진행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번 리플사의 즉결 심판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진다면 판사는 지금까지 들은 증거를 근거로 해서 간단하고 매우 신속한 절차에 의해서 형을 선고하는 절차가 됩니다. 지난 방송들에서 수없이 이야기 드린 것처럼 SEC의 유일한 최대 무기는 첫 번째도 시간 끌기이고 두 번째도 시간 끌기입니다. 현재 바이든 행정부 역시도 SEC에게 CFTC와 힘을 나눠 가져라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리플사와 SEC의 소송이 지루하게 이루어지는 과정 중에 바이든 대통령은 이러한 행정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이 행정명령이 리플사에게 유리한 행정명령일까요? 아니면 SEC에게 유리한 행정명령일까요? 당연히 리플사를 위한 맞춤형 행정명령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입니다. 만약에 SEC의 시간 끌기가 막혀버린다면 어떠한 부분에서도 리플사는 아쉬울 게 단 하나도 없게 되어지는 모양새가 됩니다. 리플사가 SEC를 상대로 이미 16개월에 가깝게 이렇게 싸워온 것만 해도 리플사는 이미 의미 있는 결과를 가져온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이번 소송으로서 SEC의 영향력은 백악관과 미국 의회에게 상당한 공격을 받고 영향력 역시도 상당히 위축이 된 상황입니다. 리플사가 이렇게 직결 심판을 법원에 요청하는 것을 보자면 리플사는 이미 승소를 확신하고 있는 상태이고 여러 언론에서는 SEC는 더 이상 갈 곳이 없다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지루한 장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리플 XRP의 가격은 좀처럼 움직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한번 저와 함께 지켜보시자고요. 이상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